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숙주는 고요한 눈길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련하면서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기억 속의 일들은 황당한 것이었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었다. 신숙주는 그 모든 것을 하늘이 자신을 도우려 한 뜻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자식들은, 자식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신숙주는 가만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인 자식들을 한참히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아직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어린 동자도 함께 있었다. 평색 옷을 입은 동자는 누구보다도 숙연하고 슬픈 표정으로 신숙주의 머리맡에 다소곳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날이 희고무리하게 밝아오기도 전에 화장이 마련된 경복궁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로 부세청을 이루고 있었다. 신숙들도 다급히 과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도 주인은 어둑어둑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다. 그만큼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 신숙주가 마찬가지로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을 뿐 제대로 잠을 이룬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침내 골문이 열리자 선비들이 앞다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선비들 무리에 휩쓸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던 신숙주는 일순 전신을 접쳐오는 공포 때문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비들이 들어가는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커다랗고 흉측하게 생긴 괴물의 아가리 속이었다. 괴물은 능청스럽게도 큰 아가리를 벌리고 선비들을 하나둘씩 한 입 가득 삼키고 있었다. 신숙주는 몇 번이고 두 눈을 비비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자리에 우뚝 서서 갈 길을 방해하는 신숙주를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신숙주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뒷걸음을 치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깜짝 놀란 신숙주가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아래 위 청색 옷을 입은 동자가 천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자는 신숙주에게 뭐라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은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만든 환영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꾸민 환영이라고? 공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신숙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괴물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과연 거기에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제야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빛을 받아 평명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현판이 울긋불긋한 단청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신숙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꾸짖듯한 목소리로 동자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 회개한 짓을 벌였단 말이냐? 동자는 처녀조소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선생님께서 후일 큰 인물이 될 거란 걸 미리 알고 있는 평생 선생님 곁에서 모시고자 온 것입니다. 신숙주는 할 말을 잃고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록 나이 어린 동자라고는 하지만 좀 전에 자신이 보았던 그런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소년 같지는 않았다. 더구나 말하는 투로 보나 청색 옷을 입은 기이한 차림새로 보나 비상한 동자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숙주를 놀라게 한 건 동자의 다음 말이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선생님께서도 제가 범사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생님과 말을 주고받는 지 한참 되었는지도 주위 사람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신숙주가 주위를 둘러보니 과장으로 향하는 선비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동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아까부터 호응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신숙주를 마치 몇 번 과거의 낙방에서 미쳐버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 그저 희큰거리며 피해가고 있었다. 신숙주는 당황하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귀신이 분명할 텐데 혹시 귀신을 잘못 건드려 해가 입지 않을까? 신숙주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동자가 방긋 웃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선생님,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도우려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일단 과거를 치른 다음 생각해도 될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또 과장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대로 계속 동자와 말을 나누다간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었다. 이만 과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동자는 그렇게 말하며 신숙주를 돌려 세웠다. 그리고 꼭 두세 걸음 뒤쳐져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를 뒤따랐다. 동자의 걸음걸이에서는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동자는 평생 신숙주를 따라다니며 좋은 일과 부준 일을 미리 가려 주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조정의 일도 동자의 말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평탄스러웠다. 심지어 신숙주가 일본에 사순이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동자가 미리 안전한 백기를 일러주어 고생하지도 않고 또 일본에서는 일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다. 윗사람들이 신숙주를 일러 앞일을 미리 예견하는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상은 동자의 뜻에 따라 행동한 덕분이었다. 동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먹을 것도 신숙주가 먹다 남긴 것들만 조금씩 먹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의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신숙주는 동자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설령 말한다 해도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하는 심정에 속이 답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동자는 신숙주와 처음 만난 약속한 것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언제나 신숙주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안팎의 바람이 든든하게 막아 주었다. 신숙주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식들을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유언 끝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중에 내 제사상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 옆에 따로 작은 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해라. 그것만이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될 것이야. 신숙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와 동시에 청색 옷을 입은 동자의 모습도 호련히 사라졌다. 그 후 신숙주의 제삿날이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제사상 옆에 작은 상을 하나 더 마련했다.